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하고 있는 박진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박천구 솔루션 아키텍트님께서 이제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로보메이커의 주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로보메이커의 실사용자 입장에서 장단점과,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왜 로보메이커를 사용하는지, 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 몇 가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달앱 서비스하던 우아한 형제들에서 왜 로봇 세션에 와가지고 발표를 하지?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왜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또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배달의 민족이 꿈꾸는 가까운 미래의 일상을 그려본 영상입니다. 지금 실제 서비스를 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너무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배달 로봇을 만들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잠깐만, 맛있는 거 시켜줄게.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 클로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약국에서 파스 좀 사올 수 있을까? 네, 지금 주문할게요. 배민은 작년의 경우 같은 기간 대비 주문 수나 월 이용자 수는 50% 이상 성장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라이더분들 채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추운 겨울이나 이럴 때는 더 어려워지고요.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주문량은 늘어나는데 이게 날씨가 서비스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해마다 이제 라이더분들의 처우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주문이 특히 많은 초고층 빌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캠퍼스, 신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배달원들이 안에 들어갈 때 이제 신분증을 맡기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화물 엘리베이터만 타도록 제재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캠퍼스의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나 이런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1층에서 이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혼자 사시는 그 여성분들의 경우 이제 보안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라이더분들이 점점 배달하기 힘들어지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아주 진지하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배민 서비스는 이렇게 크게 일반 사용자하고 이제 음식점
사장님들을 위한 서비스로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로봇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 사용자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라이더분들이 초고층 빌딩 로비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정문 이런 데 와가지고 로봇에 이제 음식이나 어떤 배달품을 로봇한테 전달해주면은, 로봇은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객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이런 라스트마일 로봇을 통해가지고 배달을 효율화하면은 고객분들께서 이제 부담하는 배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음식점 사장님들을 위해서는 서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 조리 로봇들을 사용해가지고 반복적인 노동을 이제 덜어드리고, 사실 뭐 신메뉴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고객 접대 이런 서비스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데 좀 집중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저희 로봇 딜리버리 조직에서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했던 일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작년 8월에 피자헛에서 저희 서빙 로봇 시험 서비스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는 송파구 방이동에서 미래식당을 오픈을 했는데, 여기는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앱을 통해가지고 이제 스캔하면 주문 결제까지 하고, 또 그 서빙 로봇이 테이블까지 음식을 배달해 줍니다. 이게 지금 일반인 분들께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은 로봇이 실생활에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이렇게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외 배달 로봇인데, 저희들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그 주민분들이 주문을 하면은 로봇이 픽업지에 가가지고 배달품이나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실으면은 아파트 1층까지 배달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시험 서비스를 마쳤고, 지금은 건국대하고 이제 자율주행 배달 로봇 협력을 해서 지금 클로즈 베타 서비스 중이고, SNS에 가끔씩 이제 사진 올라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무한형제들 소개를 마치고요. 로봇 개발 얘기로 넘어가면은, 이 앞에 처음에 보여드린 비전 영상 있잖아요. 저도 그걸 처음 딱 봤을 때, 로봇 개발 진짜 재밌겠다. 나도 어렸을 때는 토니 스타크 같은 로봇 과학자 꿈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로봇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혹시 궁금한 게, 여기 라스 써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군요. 여기 계시네요. 네. 근데 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서점에 갔습니다. 우한형제들에서는 이제 도서비가 무제한이라서 일단 서점에 가서 ROS라고 써있는 책을 봤어요. 책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온라인 강의 보니까 ROS 관련된 자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커뮤니티도 되게 크고 해가지고 그 로봇 플랫폼을 저희가 결정하는데, 라스가 제일 좋겠네 하고 금방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스가, 근데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센서나 모터 같은 액추에이터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해주고, 뭐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 또 뭐 모션 플래닝이나 아니면은 뭐 퍼셉션, 내비게이션 같은 알고리즘 패키지들도 다 있고요. 그리고 로그나 아니면 에러 핸들링도 다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이제 모바일 플랫폼 이제 바퀴 달린 로봇을 구매를 해가지고 로스를 설치를 해서 돌리니까 일단 프로토타이핑까지는 정말 빠르게 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했는데, 문제가 딱 프로토타이핑까지고 여기서 완제품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니까 라스가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직은 좀 불안한 버그들이 있어서 불안한 것도 좀 있고, 또 보안에 취약한 거는 사실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또 개발하면 할수록 이제 실시간 처리에 대한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아까 그 박천구 솔루션 아키텍트님께서 라스2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라스2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해 주고 있고, 또 그 라스1은 1하고 2하고 이제 가장 비슷한 점은 이제 뭐 노드가 펍섭하고 이런 건 다 똑같은데, 그 DDS라는 게 있어요. DDS가 실시간 시스템을 위한 이제 미들웨어 통신 프로토콜인데, 이게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스1은 리눅스에서만 설치가 되는데, 라스2는 윈도우, 리눅스, 맥에서도 다 설치가 되고, 심지어 인베디드 시스템에까지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아직 개발 중이라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AWS가 라스2에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컨트리뷰션 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메이커에서도 라스2를 이제 금방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스가 이제 빠른 프로토타이핑에 적합한 거라고 하면은 로보메이커는 이제 완제품을 만들고 운영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로봇 어플리케이션 관리라든지 플릿 매니지먼트, 그리고 또 뭐 하나 업데이트 하려면 노트북 들고 로봇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막 잠실에서 목동까지 가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 OTA 배포를 딱 하면은 그 AWS 웹 콘솔에서 그냥 배포 딱 하면은 뭐 로봇이 몇 대든 상관없이 쫙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이나 뭐 로고 관리도 사실 필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로보메이커에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좀 서비스 개발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배달 로봇의 이름이 딜리인데요. 맛있는 음식을 배달 중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익숙하죠. 저희 로보메이커가 릴리즈 되기 전부터 저희 딜리 목소리는 AWS 폴리의 서연이었습니다. 이게 일단 우영에서는 4년 전부터 AWS 도입을 시작을 했고 또 몇 년간에 거쳐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AWS하고 되게 친숙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써보신 분들은 로보메이커 들어가가지고 클릭 몇 번 하면은 진짜 로스 샘플 어플리케이션 금방 돌리거든요. 심지어 저희 조직에서는 기획자분들도 막 따라 하시는 거 봤어요. 이렇게 좀 편하게 돼 있고 또 여기 뭐 로봇 어플리케이션 관리나 그린글라스 이용한 OTA 배포, 그리고 또 모니터링 도구는 라스에 뭐 특별한 지식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그냥 설치를 해가지고 라스 클라우드 익스텐션 설치해가지고 이제 뭐 로그 보내주면은 사실 백엔드 하시는 개발자분들은 로스 몰라도 사실 그거 받아가지고 뭐 키네시스로 영상 보내주면은 로스는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쉽게 좀 문턱이 되게 문턱이 낮고 또 클라우드워치 익스텐션은 이제 로그 처리할 때 이게 로봇의 로컬에 로그가 쌓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웹사이트로 원격에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끊기면 얼마 전에는 이제 클라우드워치 익스텐션에 오프라인 버퍼링 기능 추가돼가지고 이제 그 안에 버퍼링 하고 있다가 네트워크 복구되면 다시 보내주고 이런 것들 다 로스 익스텐션에서 해줍니다. 그만큼 편하고요. 그런데 로보메이커가 아직은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아까 그 가제보나 RBG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막 내가 스크롤하고 이거 하려고 딱 하면 갑자기 화면 막 커지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화면 크길 때 되게 신중하게 해줘야 되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4K 모니터인데 여기에 최대 사이즈로 해도 저기 일정 크기 이상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고 두 번째는 이제 코드 한 줄, 클라우드9에서 코드 한 줄 딱 수정을 하면은 이제 빌드까지는 되게 빠른데 이게 번들링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게 로봇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ROS 패키지들 다 필요해가지고 헬로월드 기준으로 이걸 번들링까지 하면 700메가. 그러니까 코드 한번 수정해가지고 700메가짜리 타르 파일 S3에 올리고 또 시뮬레이션 잡을 때 이것도 가져다가 하고 그래서 이게 로컬에서 할 때보다 속도가 되게 늦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금방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끔 잘못된 디벨로퍼 가이드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이거 로보메이커 나와가지고 올해 초부터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걸 시뮬레이션까지는 금방 되는데 이거 배포를 하려니까 배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벨로퍼 가이드 계속 보고 몇 번 보고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제 그 그린글라스에 아마존 인증서를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보메이커는 아마존 인증서 지원 안 해요. 이래서 되게 좀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아직도 배포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좀 우회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배포를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 또 된다는 보장이 있거든요.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좀 아직은 서비스 안정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로보메이커는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업데이트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멜로딕 지원하는 거랑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거는 이제 번들 버전 2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워치 오프라인 버퍼링. 이거는 폴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오프라인에서는 안 되는데 앞으로 지원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그 클라우드에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하고 로컬에 있는 환경하고 이제 통신하려면 포트 포워딩 지원되는 기능 이제 이번 달에 새로 나왔고, 번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번들 버전 1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700메가짜리 번들 파일을 실제 로봇에 배포를 하면은 700메가를 다 보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로봇을 껐다 키면 다 없어집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받냐? 그게 아니고 또 웹콘솔에서 다시 배포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못 쓰겠는데 하고 이제 계속 안 쓰고 있다가 번들 버전 2 나오고 나서는 이때는 이제 필요한 부분만 다운받고, 그리고 껐다 켜도 플래시 메모리 계속 있고, 그리고 그린그라스 데모는 딱 실행하면 러스 어플리케이션 바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던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 팁을 알려드리면, 이게 사실 뻔한데 이것만 알면 사실 고생을 저는 덜 했을 거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가이드 보고 제대로 다 따라했는데 안 되면은 본인을 믿으세요. 가이드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영문 버전을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영문 버전으로 보시고, 그리고 아직 로보메이커 사용자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구글링이나 스택 오버플로우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WS 그 포럼하고 또 프리미엄 서포트 활용하시면은, 프리미엄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인데 이제 그 이슈의 심각도에 따라서 최대 24시간 안에 이제 답변 주시거든요. 그리고 포럼에도 딱 글 올리면 그래 넌 혼자가 아니야 이런 답도 와요. 저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로보메이커 사용하실 때 포럼하고 서포트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이게 저희 그동안 이제 시험 서비스 했던 거 영상 보여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저희 서빙 로봇 첫 프로토타입입니다. 목도에 있는 피자헛에서 서빙 로봇 시험 운영했었고요. 잠실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실외형 배달 로봇 서비스 운행을 했었습니다.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미래식당입니다. 저 회전초밥에 있는 것 같은 저거하고 이 뒤에 이제 저게 서빙 로봇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라스 그 모바일 이동 플랫폼 가지고 저희 테스트한 영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고요. 이어서 두산 로보틱스의 김갑겸 책임 연구원님 발표 있겠습니다.